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야 나를 위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한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이제야 인생을 알아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나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해 울부짖던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지금 생각하면 곧다운 나이 30에 저는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던 그 당시 남편은 늘 저만 바라보고 모든 신경과 애정을 저 하나에게만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죠. 전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은 늦게나마 찾게 된 저의 두모의 생활 속에서였습니다. 평소에 운동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도저히 이렇게 30대를 맞이했다간 하루빨리 저 세상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어릴 적부터 평소에 친했던 언니를 따라 등산회라는 곳에 갔었죠. 날도 좋고 공기도 좋았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러가다 보니 등산이 처음이었던 저는 언니보다 훨씬 뒤처지게 되었고 제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역시 운동은 내 체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놓고 뒤돌아 내려가려는데 그래도 첫날치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셨네요. 네? 누구신지? 저 처음이라서 이제 그만 내려가 보려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처음이라 힘들 수 있죠. 물 좀 드릴까요? 우유도 있는데 우유라도 하나 드려요? 네. 안 그래도 물이 뚝 떨어져서 어디서 구해야 되나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그냥 다 드셔도 됩니다. 물통은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네? 아니, 언제 만날 줄 알고 한 걸음 등산해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애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또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등산 좀 알려드려요? 자, 제 명함입니다. 먼저 연락 주시죠. 전 남편의 적극적인 대화 방식에 저는 뭔가 이끌림을 느끼게 되었고 돌이켜서 이제와 생각해보면 정말 능숙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뒤로 연락을 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다가도 어차피 가져온 물통도 있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전 남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우린 친해졌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던 저의 성격과는 반대로 남편은 너무 적극적으로 저를 리드해 주었기에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약 9개월 정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하여 이어졌고 전 남편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내 삶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내왔던 몇 개월, 빠르다면 빠를 수 있지만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도 이렇게는 너무 빠른 게 아니었지. 갑작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나랑 결혼해줘.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변치 않고 살게. 맹세해. 저는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넋을 잃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30대를 이대로 넘기려니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루빨리 시집가서 자리 잡고 부모님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기만 바라신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전 남편과의 결혼을 해야겠다고 쐐기박던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바로 전 남편의 부모님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결혼을 올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이 다 계신 저와는 달리 늦게나마 알게 된 남편의 가족 구성원은 시어머님 한 분이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혼자서 이른 나이부터 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고 홀로 한복 제작을 하며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엄마 아빠께서는 전혀 반대 없이 결혼을 찬성해 주셨죠. 딸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생스러운지 아니? 어서 하루빨리 시집가고 아이 낳아서 안겨드리는 게 그게 바로 효도다. 네, 아빠. 자네도 항상 조심히 잃지 말고 그렇게 자네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 간직하고 우리 성주랑 좋은 인연 맺길 바라네. 예, 장인어른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 뵌 시어머님의 모습은 저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 시어머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수십 번은 더 하고 또 하고 싶은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매우 온화하시고 고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희집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 아니요, 어머님. 거리도 가까운데 늦게 찾아뵈서 되려 죄송해요. 그래도 성주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이 시어미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못난 내 아들이지만 가슴에 크게 품고 항상 서방 하늘처럼 섬기며 너 자신 또한 꼭 챙겨라. 처음 만나 뵀던 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둘이나 키우게 되었죠. 누구보다도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상상 이상으로 예뻐해 주셨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와의 부부 갈등은커녕 의류회사에 다니던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하던 일에 대한 공통점이 비슷한 나머지 딸과 어머니의 관계만큼 둔득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던 저도 나이가 47세? 어느새 첫 아들을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고 그때까지는 그 어떤 장벽도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깰 수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대화를 겁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님 저번에 건강검진 받으신 거 은혜 병원 가서 결과 들으셨나 봐. 다녀오셨대요? 근데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자궁 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나도 정확한 건 엄마 만나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자궁 쪽이 왜요? 어떤 것 때문에 문제라는데요? 자궁암 3기라고 설명하더래요, 의사가. 정말 갑자기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남편 말을 들은 저는 넋이 반절 나갔죠. 근데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와중에 왜 이리도 하늘은 무심하신지 남편은 그 다음 말을 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당장 다음 달부터 속초로 발령이 떨어져서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이렇게요? 속초가 어디라고 가요? 나도 정말 어쩔 방법이 없어. 우리 애들 아직 어려. 학교에 학원 보내고 그러려면 내가 가야지 하는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어.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시잖아. 동네도 멀지 않고 집은 집대로 휑하고 얼마 전부터 엄마가 더 촉촉하고 외로워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 자꾸. 어머님이랑 통화했더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고 혼자 계시니 더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죠. 거기다 건강까지 적신호라고 하니 진짜 너무 걱정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수원이랑 수민이 데리고 나 속초 가 있을 동안이라도 좀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그건 말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내가 내일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해보고 우선 당신 발령초로 가기 전에 어머님 한번 뵈러 가요, 우리. 그래? 당신밖에 없어. 내가 믿을 거라군. 정말 고마워, 진짜로. 무슨 말이 그래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나랑 어머님이랑 뭐 보통 사이예요?
서운하게끔 그런 고맙다는 말도 말아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 모시는 날부터 끝까지 내가 어머님 챙길 거예요. 걱정 말아요. 고마워, 당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님 댁에 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화로라도 미리 말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꾸 나오려는 울음을 겨우 달래며 운을 뗐죠. 네, 어머니. 여보세요? 그래, 아가. 어제도 전화하더니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하니? 너도 피곤할 텐데. 에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식사는 챙기셨는지 제가 전화 안 하면 누가 해요? 평소에는 바빠서 전화 한 통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저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오늘도 전화 한 번 안 하던가요? 됐어. 바쁜 애들은 뭘.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너 몸 좀 잘 챙겨라.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한번 집에 갈게요. 어머님 병원 다녀오신 소식도 들었고 주말에 꼭 가야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먼 동네까지 와. 아니다. 그냥 쉴 때는 집에서 푹 쉬어. 뭐 나이 되면 아픈 게 당연한 걸 말이라고. 괜찮다. 탐석 씨가 다음 달 초부터 회사 일 때문에 강원도 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어머님. 그래? 갑자기 그건 또 뭔 일이래? 그래서 갔다가 언제 온다 그래? 아마 꽤 길게 다녀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주말에만 내려올 것 같다네요. 그러니? 알겠다. 주말에 그럼 뭐 반찬이라도 더 챙겨줄 테니.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어머님 댁에 방문한 날, 유독 어머님의 안색이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살도 더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깊은 주름에 새하얀 머리까지. 시어머님도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라는 걸 체감하면서 당연히 어머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저랑 애들이랑 이 집으로 옮길게요. 당분간이라도 어머님 건강 좀 살피면서 같이 살게요, 어머님. 내가 미안해서 네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정말.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애들 한참 클 때 그렇게 힘들 때도 어머님이 다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어주시고 저한테 어머님은 정말 하늘이고 지붕이셔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도움은 못할 망정 정말 면목이 없구나. 앞으로 어머님은 제가 옆에서 보살필게요. 아이들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루 이틀 남편의 발령 준비에 아이들 전학 문제, 이사 문제까지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시어머님의 병원도 함께 다녀야 했고 다사다난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당신 가서도 영양제 좀 빠뜨리지 말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에이, 당신도 참. 걱정 마. 그나저나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당신밖에 없어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 말 말아요. 이번 주말부터 우린 거죠? 그건 우선 가보고 상황 봐서 말해줄게. 그렇게 남편은 발령초로 올라가 버렸고 이제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님 그리고 두 아이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했고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굳건히 시어머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님, 우리 오늘 꽃 보러 갈까요? 힘들게 어디에. 나도 좀 쉬고 그래야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꽃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근교라도 잠깐 다녀올까요? 전 그렇게 2년간 열심히 어머님의 수발을 들며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친구처럼 딸처럼 시어머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날이 갈수록 바빠지면서 주말마다 내려오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어머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하는 날도 드문드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차려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님 평수화를 드느라 그런 신경도 무슨 저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기억이랍니다. 그렇게 몇 달 후, 정확히는 시어머님 댁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저에게 피가 수금이었던 시어머님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고, 저와 아이들은 그 빈자리에 대한 가슴 아픔을 서로 달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못 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우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일부러 안 가. 왜 자꾸 그래 당신은? 언제까지 거기서 있을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이제 소원이도 영장 나온 판에 수민이랑 나 둘만 좀 남겨놓고 거기서 눌러앉을 생각인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아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냐고. 당신 나와서 볼 거야? 너무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차가운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워져만 갔습니다. 주말에 내려온다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싶었고 전 지칠 대로 지쳤죠. 당신 얘기 좀 해. 무슨 얘기를 해요? 나 할 말 있어. 우리 이혼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나 사실은 이제 당신한테 사랑하는 감정은 잊었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생겼어. 언제부터예요?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와도 애들은 내 애들 같지도 않고 나도 더 이상 그 멀리 가서 돈 벌어다 퍼주는 기계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양육비는 챙겨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이랑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 그게 지금 사람이라면 당신이 할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신 건 나지만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애들까지 키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인간이 할 소린가요? 난 이혼 못해요. 안 해요. 전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돌아섬이 없었죠. 그냥 바람난 여자에게만 목매다는 미친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이제 키울 만큼 키웠고 도저히 남편이랑은 이렇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이혼 얘기 아니면 끊어? 당신 이렇게 원하는 이혼 내가 해줄게요. 난 당신이 오면 어머님 유품도 같이 정리하면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머님 유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정리했으니 당신도 이혼 준비해요. 그깟 이혼 해줄 테니까.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혼이라는 걸 결정을 내리겠죠. 이혼 얘기를 꺼내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님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이후로 제가 사는 삶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고 그저 그 집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를 보는 아이들도 슬픔에 빠져 살고 있었죠. 매일같이 시어머님의 유품을 끌어안고 사진을 만지며 울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천천히 시어머님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책장은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보시던 책은 성경책과 시집몇권이 다였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기에 한없이 이 책장에 꽂아둘 수만은 없어서 정리를 시작했죠. 정리를 천천히 해나가던 그때 종이 하나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아가, 지금 이걸 쓰는데도 혼자 남은 네 생각을 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가는 처지에 아쉬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와 함께 했던 세월에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 전에 방에서 통화하던 소리를 들었다. 마음문이 참 막히더구나. 아무래도 내 아들놈이 다른 여자 치마 속에 숨어 바람이 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미리 얘기해줄 용기가 없어서
너에게 죄를 진 것 같아 더욱 미안하고 죄스러운 나를 용서해라. 저 글씨만 아들을 이때까지 고생하며 키운 내 자신이 한심할 뿐인데 이런 나까지 책임지고 살아왔던 너의 세월은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가는 저지에 남겨둔 게 많진 않지만 적어도 먼 훗날 내가 가는 그날 너와 내 아들에게 그 물려주고 싶었던 집과 내 재산만 남기고 떠나는 네 시어미의 육신도 죄스러울 뿐이다. 한 가지 나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있다면 내 남은 재산 모두 병석이 놈한테 줄 게 아니라 모두 100% 내 손자 녀석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기로 정했다. 이 중일을 나 가고 나서야 푸겠지만 혹시나마 너무 늦게 찾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구나. 부디 남은 세월 딸보다 아들보다도 훨씬 나를 생각하고 아껴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생애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야의 못난 아들 낳아 키운 어리석은 이 시어미를 용서해라. 더 이상은 울지 말고. 미안하다. 편지와 그 안에 어머님의 유언을 읽은 저는 아염없이 눈물만 툭툭 흘렸고 홀로 묻은 사실을 알았지만 저 상처를 받을 저에게 미처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나셨을 어머님에 한해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더 이상 바보같이 전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고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빨리 쓰레기 같은 동차는 치워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사투 끝에 이혼 과정은 마무리가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이야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전 남편도 어머님의 유산이 전부 아이들에게 넘어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 상간녀에 미친 전 남편의 양육권 포기 결정은 처음과도 한결같이 당연하게 그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소원대로 됐으니 마음 편히 살겠네요, 당신.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말 하면서나 나라고 뭐 애들이랑 떨어져서 마음 편히 살 것 같아? 애들 자주 못 보고 살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려워. 헛소리 하지 말아요. 나이 50 넘어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애들은 당신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당신은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살았어요. 적어도 당신이 사람이라면 아이들한테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었어요. 당신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뼈저리게 후회할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봐요. 당신 어머님 유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유언장이 방에서 나온 것도 몰랐죠. 하긴 당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 관심조차 없었으면 어머님 가시는 마지막에 당신보다 나를 더 찾으셨을까요? 당신은 그만큼이나 당신 어머님한테 무관심하고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남긴 유언장 사진 찍어 보내뒀으니 당신이 천천히 읽어봐요. 남편에게 어머님 유언장과 편지에 대해서 모든 걸 밝혔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듯이 넉넉히 펑져버린 남편의 표정을 뒤로하고 전 바로 돌아 집으로 왔죠. 세상살이가 왜 이리도 허무할까요? 제 젊은 날의 모든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바쳤는데 돌아온 혈거라고니 이렇게 비참하다니. 집에 들어가 한참 어머님 방에서 스르르 잠이 든 사이에 울려대는 전화소리에 깼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사실이야? 이거 진짜 엄마가 써둔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없는 걸 지었었겠어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 거니까 더 이상은 애들한테도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도 그 어떤 유산에 단돈 10원 하나도 관심 갖지 말아요. 다신 당신 같은 짐승이랑 산종할 일 없을 테니까. 이러지 마 당신. 이건 아니잖아. 이대로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해?
장난하는 거예요, 너라? 우리 이혼한 사이에요. 엄연히 법적으로 남이라고요. 저는 할 말 없으니 앞으로는 연락 마세요. 아니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건 어머니 우리 엄마 재산이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둘이 생각을 못 해보고 헛소리하지 말아요. 벌써 끝난 문제니 당신이 사랑한다는 여자랑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요 한번. 그 나이 먹고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나가 살면서 얼마나 부자처럼 사는지 지켜볼 테니 용서해줘 여보. 이러지 마 정말. 나랑 얘기 좀 해. 지금 집으로 갈 테니 얘기 좀 해. 내 눈앞에 나타나는 듯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날이 마지막 전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그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또한 받아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본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건지 정신이 반쯤 나가 사는진 모르겠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상간녀는 쥐뿔 한 푼도 없는 거지꼴이 된 전 남편과 몇 개월 살다 돈 부족이 시달려 뚱쳐대버린 전 남편을 뻥차고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먹고 직장은 직장대로 간두고 상간녀 떠난 작은 집에서 후레비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도 제 삶이 너무 기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남편 소식 들으면 눈물부터 나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어찌 이리도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꿈에라도 나타나 주신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 정말 마음 놓고 행복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싶나요? 현재 저는 과거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며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던 때와는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늘에 계신다면 저를 보고 계시겠죠? 거긴 지낼만 하신가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서 제 꿈에도 나오지 못하시는 건 아니지요? 이제 좀 괜찮습니다. 애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어머님 없이도 웃음 지을 수 있는 지금이 되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냅니다. 제 마음이 어머님께 닿는다면 부디 어머님의 건강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내 친구들과의 수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여행, 두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보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 꿈은 나오지 않는 시어머님을 꿈에서라도 한 번 뵐 수 있다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기구한 삶을 살아온 저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겠지만 전 지금의 제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평온하며 행복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